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체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오늘은요, 바로 이 아주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 범죄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이 흥미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법의 경계선 너머로 확 밀어버리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돈이나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쓸 도구가 바로 범죄학인데요. 범죄학은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같은 그런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요. 범죄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데이터랑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학문이에요. 자, 그럼 범죄의 원인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몸속입니다. 과연 범죄를 저지르는 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이 범죄의 원인을 개인한테서 찾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범죄를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보는 시각이 있어요. 내가 얻을 이익이 처벌받을 위험보다 크다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딱 끝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특징이나 심리 상태처럼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봅니다. 선택이냐 아니면 운명이냐. 와, 정말 흥미로운 대립 아닌가요? 특히 이 후자의 관점, 그러니까 범죄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특정 유전자나 호르몬 수치, 심지어는 뇌의 구조나 어릴 적 영양 상태까지 샅샅이 분석하면서 범죄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개인의 안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범인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는 범죄를 준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저지를 뿐이다. 와,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나 잘못된 시스템이 범죄라는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무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내몰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관점을 사회 구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사회 전체라는 거대한 숲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독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서 범죄라는 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사회구조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긴장 이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사실 모두에게 성공으로 가는 합법적인 사다리를 똑같이 주지는 않죠. 바로 이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이 어긋남, 이 긴장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두 번째 줄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성공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규칙을 깨는 새로운 방법, 즉 범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범죄는 개인의 탓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탓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큰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현대 범죄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한 곳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타고난 것, 즉 천성과 길러진 것, 즉 양육을 따로 떼어놓고 이거냐 저거냐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서는 싹을 틔우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 상호작용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바로 MAOA 유전자, 일명 전사 유전자 연구입니다.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아주 심각한 학대를 경험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가진 남성들은 전체 인원의 12%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는 전체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이건 마치
유전자라는 총알이 있었는데 학대라는 방아쇠를 만나니까 비로소 격발된 것과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범죄의 원인을 깊게 파고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4,73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 아세요? 바로 단 하나의 화이트 칼라 범죄가 사회에 남긴 피해액입니다. 역사상 일어난 모든 은행 강도 사건의 피해액을 다 합쳐도요, 이 금액 앞에서는 정말 새발의 피죠. 우리가 범죄의 동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선택부터 사회 구조, 그리고 유전자와 환경의 그 복잡한 춤까지 오늘 우리는 범죄의 원인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원인이 이토록 복잡한데 과연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그런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복잡성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